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2학기 동안, 2학기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강의하게 된 최수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게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 수업을 못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한 학기, 2학기 동안 강의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하고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일반 강의 시간에는 제 목소리만 들을 거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굴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작은 회의실이에요. 회의실이라서 이런 시스템이 칠판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제가 직접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얼굴로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강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름이 최수운입니다. 제 연락처는 차우 chawo @한메일.net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현재 공무원입니다. 현재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고 직급은 이제 사무관 5급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의 민원행정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이 민원행정팀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 대인관계, 의사소통,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 교과목하고 또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근무한 지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3년 차 되고 있고요. 3년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서울특별시 이제 서울시청이라고 하죠. 그 시청에 시민건강국이라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전부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시민건강국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서울시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나와서 발표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중수본이라고 하는데 수습대책본부 거기에는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했죠. 근데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이제 승격이 돼서 초대 청장님으로 이제 승진을 하셨죠. 저희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 정책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보건의료 정책과에 이제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실무로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브리핑을 하다가 이제 승진을 해서 국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국장으로도 이제 가끔 자주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서울시 브리핑에 국장님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서북병원 진단검사의학과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제 임상병리사 라이선스를 갖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로서 이제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보건의료 정책 부분의 행정적인 업무 집행, 정책 집행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보건소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서울시청에서도 근무를 했고 이게 다양한 곳에서 근무지를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했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이제 강남구 그 보건소에도 있었고 또 노원구 보건소에도 있었고 저는 이제 1981년도에 처음으로 그
용산구 보건소에 임용이 돼서 81년도부터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금년이 40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 만 41년을 만 40년이죠. 만 40년 근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참 세월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많은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라이선스를 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랬었는데 말이죠. 경력으로 보면은 이제 그 대한공중보건검사학회라고 서울대 대한임상병리사 협회 그 산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회 소식이라든가 협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 같은 것도 뭐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들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협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간히 협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은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의 그 사회복지학과를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고 임상병리사 라이센스는 이제 동남보건전문대라고 그 당시는 이제 이름이 동남보건전문대학 이렇게 지금 동남보건대학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에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동남보건전문대를 졸업을 81년도에 하고 또 81년도에 바로 공무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그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일산종합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양력을 소개해 드렸는데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로 또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근무하고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연구원인데요. 제가 따로 연구원 동영상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잠시 후에 또 보실게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입구 정문입니다. 공사를 해서 좀 모양이 있는데요. 비가 와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이쪽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정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건환경연구원 그 정문이랑 시설 이런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짐볼을 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정문 앞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편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린이집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수처 경비실을 이제 정문을 통과하면 일반인들은 여기서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고 표차를 받아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이 있고 또 이쪽도 주차장이 있고 또 직원들은 지하에다 댑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게 본관, 본관 후동,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게 신관 A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본관 연구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죠.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8분이네요. 그리고 입간판이 이제 소개하는 연구동 신관, 연구동 본관 소개하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더 이제 진행을 하면 본관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연구 정진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편말을 해놨죠. 여기 밖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편말도 있고, 또 여기 이제 현관 정문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가 이렇게 준비돼서 있고요. 여기서 체크를 이제 하죠. 체크를 해보니까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식당 계단이 있고, 여기가 본관 로비가 되겠습니다. 뭐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바로 이제 민원행정팀이라는 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근무하는 민원행정팀입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접수를 하고 볼일을 보는 그런 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열화상 카메라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놨고요. 여기가 민원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리가 아주 칸막이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저분한데 일단은 뭐 한번 살짝만 보시죠. 여기 이제 민원실에서 민원을 맞이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고요. 지금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이제 비어 있어서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테이블입니다. 좀 지저분해서 얼른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이곳에서 이제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마치고요. 이제 강의 준비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의 시간에 또 만나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돼서 여러분들은 벌써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온라인 수업이랑 수업을 받으셨죠. 여러분을 처음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으로 만나게 된 교수 최수운이라고 합니다. 1학기 때는 이제 비반을 했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2학기 때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혜우 교수님한테 열심히 강의 잘 들으셨죠? 유능한 학생들이라고 말씀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2학기 15주 동안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그 몇 가지 당부 말씀도 있고, 또 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19가 계속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하고 언제 대면 강의를 하게 될지 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계속 온라인 강의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을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좀 여담도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를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총 13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 중간 고사가 한 번 있고 기말고사가 한 번 있고 이렇게 해서 15주 강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게 그 되면 상황이 되면은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진짜 멋지게 보낼 수 있고 그런 추억이 남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오리엔테이션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고 또 대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 축제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라도 그래도 또 묵묵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큰 격려와 박수를 보내면서 항상 그 건강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챕터를 보면은 이제 문제 정의와 기본 요소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크게 나눠서 문제 이해하는 것, 또 문제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문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의 챕터 1이 되겠고요. 간략하게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쭉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곁에 늘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뭐 대인관계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지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이런 방법들이 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건데, 두 번째 챕터는 문제 해결의 정의와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거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고는 또 뭐고, 또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2장에 담겨져 있고요. 3장에 가서는 이제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고력 그러면 이제 창의적 사고, 또 논리적 사고, 또 비판적 사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한 단락씩 창의적 사고, 또 논리적 사고, 또 비판적 사고 이렇게 한 단락씩 이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챕터 9장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 처리 능력과 이제 실행 단계에 있어서 문제 처리 능력과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살펴보게 되고요. 또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 개발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문제를 개발하는 방법까지 배웠으면 대안을 선택하고 또 가장 중요한 합리적인 그런 그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과 해결안을 실행하는 이런 단계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의 첫 장인 문제의 정의와 기본 요소, 또 문제 해결의 정의와 프레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챕터 1에는 문제의 정의와 기본 요소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문제의 정의와 기본 요소에 있어서 문제를 이해하고 또 문제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문제의 우선순위 도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문제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말할 수 있고 또 문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교과서 한번 봐주세요. 교과서 보시면 콘텐츠 페이지 수가 지금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1장 들어가기 전에 사후 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방법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잠수로 치면은 챕터 1 파트 1의
바로 전장입니다. 예, 전장. 그 전 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사후평가 체크리스트. 예, 체크리스트 내용을 보면은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한 것을 토대로 다음 표를 이용해 자신의 수준에 해당되는 칸에 영표해 보세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평가를 한번 스스로 해볼까요? 문제 해결 능력 구분에 있어서 나는 문제 처리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매우,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척도라고 하죠. 이 척도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문제 해결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 8가지. 또 사고력에 있어서 나는 창의적 사고력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또 문제 처리 능력. 첫 번째, 나는 문제 처리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다 배우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체크리스트의 문항별로 자신이 체크한 결과를 아래표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개수를 적어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있죠? 문제 해결 능력이 1점 몇 개, 2점 몇 개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점을 내보고 했을 때 총점 문항수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은 1에서 2장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력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력을 학습 모듈을 할 때 3에서 8장이 사고력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 부분이 바로 9에서 13장 이렇게 1장부터 13장 내에 이런 그 문항들이 바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가 결과를 보면은 평가 수준이 부족인 학습자는 해당 학습 모듈의 교재 파트를 참조해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듈별 평균 점수를 보면은 3점 이상은 우수고 3점 미만은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고 수업을 또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맨 첫 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전 평가가 있습니다. 사전 평가. 아까는 이제 사후 평가고 이제 사전 평가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전 평가부터. 사후 평가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요. 사전 평가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지금 이게 몇 장에 있냐면은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을 넘기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 세 장이 첫 페이지부터 세 장을 넘기게 되면 사전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평가를 우리가 해보고 그 다음에 사후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체크리스트 사전 평가 다음은 모든 직업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 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체크리스트다. 본인의 평소 행동을 잘 생각해보고 행동과 일치하는 것에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업무 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다. 이 업무를 여러분들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한 그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인 편이다. 그런 편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체크를 18가지를 하고 평가 방법에 1번부터 6번 또 7번부터 12번, 13, 18번 이런 것들은 바로 1, 2장, 3, 8장, 9, 13장 이렇게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진단 방법에 따라 자신의 수준을 진단한 후에 한 문항이라도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가 나오면 그 부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교재 1, 2장, 3, 8장, 9에서 13장 요 차이에 챕터를 참조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미리 체크해 보는 거죠.
예,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과제물로 체크를 어떻게 하셨는지 받아볼 거거든요.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것을 따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평가부터 먼저 하고 진행을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평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하는 거고요. 수업은 이제 그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받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수업에 앞서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파트 1, 챕터 1부터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